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아두이노로 구현하는 코딩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게 된 변형구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두이노가 무엇인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아두이노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아두이노를 학습하는 유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란 무엇일까요? 코딩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일까요? 아니면 전자보드 형태로 제작된 하드웨어 보드를 말하는 걸까요? 아두이노란 초보자나 전자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쉽고 빠르게 코드를 작성하여 하드웨어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개발 환경을 말합니다. 말만 들어도 참 멋지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이런 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두이노는 이미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두이노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태리 북서부에 있는 이브레아라는 작은 도시에 인터액션 디자인 인스티튜트 이브레아라는 대학교에서 2003년부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시모 반지 교수팀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해서 오늘의 아두이노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두이노, 그 이름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 이름의 유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두이노는 이태리어로 남성의 이름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라고 합니다. 국내에 일부 알려진 것과 같이 멋진 친구 혹은 강한 남자라는 뜻은 그런 뜻은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이태리 대사관에 직접 문의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태리어 사전에 나오지 않아서 이태리 대사관에 직접 문의를 해봤었어요. 위키디피아에 따르면 아두이노라는 이름은 아두이노 개발팀들이 자주 다녔던 카페 혹은 바의 이름이 아두이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카페의 이름에서 이 팀의 이 프로젝트의 이름이 아두이노라고 정해지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태리 역사에 보면 이브레아라는 도시에 11세기에 아두이노라는 인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태리의 통치 역사에서 볼 때 이태리 지역 출신으로는 마지막으로 이태리를 통치했던 통치자였다고 합니다. 우리 역사에 비춰본다면 고구려의 연개소문과 같은 인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키디피아에 이것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브레아의 역사적 인물이었던 아두이노의 이름을 딴 카페가 있었고, 그 카페에 자주 다녔던 팀이 역사적 인물과 이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이름을 아두이노라고 붙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진에 보는 이와 같은 장군 또는 군인, 이런 모습이죠. 아두이노를 왜 만들었을까? 첫 번째로 전자공학 비전공자들도 쉽고 빠르게 하드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무료 개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추구하는데, 오픈소스를 추구한다는 의미는 아두이노에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들이 그 소스 코드들을 공개한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구글 등을 통해 찾아보시면 아두이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코드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 프리하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구현하고자 할 때 이러한 오픈 소스 코드들을 활용을 하거나 또 부분적으로 수정해서 쉽게 또 빠르게 내가 원하는 하드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은 학생들에게 그 대학의 인터액션 디자인 인스티튜트 이브레아, 거기에 학생들에게 값싼 개발 키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또한 있었다고 해요. 오픈 하드웨어를 지향함으로써
그 회로도라든가 부품 이런 것들이 다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누구나 같은 기능의 아두이노 보드를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값싼 중국산 아두이노 보드는 몇천 원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그 하드웨어를 제작하는 비용이 매우 저렴하게 낮춰질 수 있었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구현하는데 쉽게 어디서나 또 보드를 구입해서 값싸게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두이노로 무엇을 할 것인가? 전자회로에서 구현 가능한 대부분의 하드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 즉 알고리즘을 또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전자계산기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LED 제어회로 앞으로 저와 학습하면서 많이 다뤄볼 내용이고요. 그리고 알람 클락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터를 제어할 수도 있고요. 또 스톱워치도 구현할 수가 있고 또한 통신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뭐 온도 센서를 부착해서 온도에 따라서 선풍기를 구동하도록 하는 그런 것 등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자회로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동작을 구현할 것인가를 정의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둘째로 이 코드를 작성하고 점검할 개발 환경인 아두이노 IDE 혹은 또 그 아두이노 스케치라는 개발 도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코드를 하드웨어로 구현할 아두이노 보드가 필요합니다. 아두이노로 개발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코드를 작성하고요. 이어서 PC에서 실행되는 아두이노 스케치 툴에서 컴파일 그리고 오류 점검, 코드에 오류가 섞여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을 해서 오류를 디버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끝으로 아두이노 보드에 다운로드해서 하드웨어로서의 동작을 실행시킵니다. 물론 하드웨어의 동작이 의도했던 것과 다를 경우에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코드를 고쳐나가는 또는 하드웨어를 고쳐나가는 디버깅 작업이 필요하겠지요. 물론 여기서 제공되는 아두이노 보드 자체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 보드에 연결된 어떤 하드웨어가 제대로 구성되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아두이노 보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아두이노 보드 중 한 가지인 아두이노 우노 보드입니다. 우노라는 말은 이태리어로 하나 혹은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여러 종류의 아두이노 보드들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지만 맨 처음 개발되었고 이 우노 보드가요. 그리고 가장 간단하면서도 사용하기 쉬운 보드가 아두이노 우노 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학습하실 때에도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우측 중하단에 위치한 검정색 반도체가 아두이노 보드의 기능을 실행하는 원칩 마이컴입니다. 마이컴이라는 말은 미니 컴퓨터 혹은 마이크로 컴퓨터를 뜻하는 말로 이 반도체 자체가 하나의 작은 컴퓨터의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드 좌측 상단에는 보드의 전원을 공급하기도 하고 원칩 마이컴에 설계한 코드를 프로그램하기도 하고 또 외부 컴퓨터와의 통신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USB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해 주기 위한 전원 커넥터가 있는데요. 원칩 마이컴에 프로그램된 내용을 컴퓨터와의 연결 없이 단독으로 실행할 때 이 커넥터로 전원을 공급해 주면 보드가 동작을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는 디지털 신호들을 입력으로 받거나 디지털 제어 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디지털 입출력 핀들이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아날로그 입력 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작은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칩 마이컴은 무엇인지 개인용 컴퓨터와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개인용 컴퓨터의 구성 내용을 표시하였는데요. 중앙에 빨간색 박스가 PC 본체입니다. PC 본체의 주요 구성품에는 CPU, 그리고 주기억장치, 그리고 보조기억장치가 있습니다. CPU는 잘 아시는 것처럼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인데요. 펜티엄 칩과 같이 컴퓨터의 모든 계산과 처리를 담당하는 중앙 연산 장치입니다. 주기억장치는 CPU가 연산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가장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거나 저장해 두기 위하여 RAM으로 구성합니다. 그리고 보조기억장치는 CPU가 참조하기 위한 데이터 파일이나 연산이 끝난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공간으로 하드디스크나 플래시 메모리가 보조기억장치가 되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에는 본체 외에 모니터, 그리고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서 컴퓨터 본체와 함께 입출력 장치로 활용이 되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그림이 아두이노 보드의 구성인데요. 중앙에 빨간색 사각형이 원칩 마이컴입니다. 컴퓨터 본체의 기능을 축소해 놓은 것 같이 연산을 위한 프로세서와 주기억장치인 램, 보조기억장치인 플래시 메모리가 이 원칩 마이컴 반도체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원칩 마이컴에 입출력 핀들이 더해져서 구성이 되는데요. 개인용 컴퓨터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동작에 있어서도 성능과 처리할 작업의 양은 개인용 컴퓨터에 비해 많이 떨어지지만 기능적으로는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학습의 유익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딩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게 돼요. C 언어를 학습하게 되는데 C 언어가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의 선후관계라든가 신호의 흐름, 계산의 순서 이런 것들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 저와 같이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합리적인 또 어떤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진행하는 사고 체계가 자연스럽게 갖춰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개발 능력을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가 원하는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처리하는 것, 그 내용이 알고리즘이 되겠는데 그것을 개발하는 능력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합리적인 사고체계 형성의 예로서 동유럽의 구소련의 일부분이었던 리투아니아라는 국가가 독립을 했을 때 여기는 자원도 많지 않고 산업도 뚜렷한 것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국가를 이끌던 정치 지도자가 우리 리투아니아가 살 길은 온 국민에게 코딩을 학습시키는 길이다 라고 해서 한 20여 년 전서부터 전 국민에게 코딩 교육을 실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세월이 흐른 뒤에 지금 보니까 리투아니아가 처음 구소련에서 독립했을 때만 해도 동유럽에서 거의 그 GDP 국가의 부가 최저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이 합리적인 사고 체계를 국민들이 습득함으로 해서 국가 전반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도 이 합리적인 이 사고 체계들 덕분에 경제가 발전을 하고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국가 GDP가 유럽에서 한 중위권 정도의 위치까지 발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딩을 하기 위해서 의무 교육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개발 능력이 또한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 회로에 대한 이해, 센서들이 어떤 것이 있고, 뭐 저항은 무슨 뜻이고, 어떤 의미로 동작을 하는 것이고, 전류, 전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학습하면서 어렵지 않게 제가 쉽게 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자회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자회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습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IY라고 그러죠. Do it yourself. 그래서 스스로 소프트웨어 코딩서부터 하드웨어까지 개발을 해봄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아이템을 내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템이 아이디어로서 아주 훌륭하다면 창업 아이템으로, 그래서 독립된 창업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두이노는 그 초보자나 비전공자, 전자공학 비전공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아두이노로서 학습을 하다가 나는 좀 더 이쪽에 연구를 하고 싶다, 좀 더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나는 적성에 맞는다, 그럴 경우에는 전자 관련 실무 학습으로 전공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학습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공을 하거나 또는 전자 관련 하드웨어 쪽으로 전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상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는 아두이노로 하드웨어를 구현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이 유튜브 아래에 댓글을 붙여주시거나 아니면 inform@geos.co.kr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으로 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